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24해째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집값이 3배 올라서 죽을 때까지 월세만 낼 것 같아요 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평생 내 집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24해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월세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1,800씩요.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어요. 정확히는 2023년 7월이었죠.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던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에어컨을 틀어놨지만 전기료가 아까워서 약하게 틀어놔서 여전히 무더웠죠. 아들 데이빗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아빠, 엄마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집값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선이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요. 봐요, 아빠. 우리 동네 집값이 3년 전보다 3배나 올랐어요. 3년 전에 $400,000 하던 집이 지금 $1,200,000예요. 이제 정말 사야 할 때가 아닌가요? 아내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데이비사,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니? $1,200,000면 한국 돈으로 15억 원이야. 우리가 평생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엄마, 그래서 대출 받는 거죠.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면 돼요. 20%면 $240,000인데 아빠 저축이 $180,000 있잖아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되죠. 그때 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180,000. 한국 돈으로 2억 3천만 원 정도죠. 제가 미국 와서 24년 동안 모은 돈의 전부였어요. 한국에서 택시 운전할 때보다 적게 벌면서도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데이비사, 계산해 봤는데 말이야. 저는 계산기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240,000 다운 페이먼트 내고 나머지 $960,000를 30년 대출 받으면 월 상환금이 얼마인지 아니? 데이빗이 자기 휴대폰으로 뭔가 계산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 달에 $5,000 정도요. $5,000?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둘이 한 달에 버는 게 $4,700인데 집 대출만 $5,000를 내라고? 그럼 뭘 먹고 살아?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왱왱거렸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이미 뒤처져 있구나.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구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그리고 저희도 평생 월세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헬로, 미스터 존슨? 김철수입니다. 집 좀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존슨은 저희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부동산 에이전트였어요. 키가 크고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는 전형적인 미국 사람이었죠. 영어를 잘 못하는 저한테도 친절하게 천천히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 미스터 김. 드디어 집을 사려고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시죠? 다운 페이먼트로 $200,000 정도 낼 수 있고요. 월 상환금은 $3,000 정도면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존슨이 뭔가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스터 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그 조건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번 보러 다녀봅시다. 이번 주 토요일 어떠세요? 그렇게 저희의 집 보러 다니기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본 집은 코리아타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콘도였어요. 투베드룸에 1.5베스룸 $600,000였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순자가 제 팔을 꼬집었어요. 여보, 냄새 나지 않아?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요. 존슨이 설명했어요. 이 집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1975년에 지어진 콘도라서요. 하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조건이죠. 저는 벽을 톡톡 두드려 봤어요. 소리가 텅텅 울렸어요. 목재가 아니라 석고보드로 된 벽이었죠.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도 허술해 보였어요. 이 집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순자가 물었어요. 한 달에 $450 정도요. 그리고 재산세가 한 해에 $7,000 정도 나올 거예요.
$450 관리비에 $7,000 재산세. 한 달로 계산하면 $1,000가 추가로 드는 거였어요. 집값 $60만 달러에 다운페이먼트 $12만 달러, 나머지 $48만 달러를 대출받으면 월 상환금이 $2,500 정도. 거기에 관리비와 재산세까지 합치면 한 달에 $3,500.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미스터 김, 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렌트비보다는 비싸죠. 하지만 내 집이잖아요. 매달 내는 돈이 내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월세는 아무리 내도 제 것이 안 되지만 집을 사면 갚는 돈이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집도 보러 갔어요. 두 번째 집은 더 컸어요. 3베드룸에 2베스룸, 작은 뒷마당도 있었죠. 하지만 가격이 $85만 달러였어요. 그리고 1960년에 지어진 집이라서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아 보였어요. 이 집은 핸디맨 스페셜이에요. 존슨이 설명했어요. 조금 손봐야 할 곳이 있지만 그만큼 저렴하게 나온 거죠. 원래 같으면 $100만 달러는 할 집이에요. 핸디맨 스페셜. 즉, 집 고치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택시만 운전했지 집 고치는 건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부엌에 들어가 봤더니 찬장문이 제대로 안 닫혔어요. 바닥은 리놀륨이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욕실 타일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잔디는 다 말라 죽어 있었고 울타리는 군데군데 썩어서 넘어져 있었어요. 이 집 고치려면 얼마나 들까요? 순자가 물었어요. 글쎄요. 적어도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는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되죠.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거기에 $85만 달러 집값까지 합치면 거의 $90만 달러. 제 예산을 훨씬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7군데 집을 봤어요. 어떤 집은 너무 비싸고 어떤 집은 너무 낡았고 어떤 집은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코리아타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러면 출근하는 데만 하루에 2시간이 더 걸리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존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스터 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딱 당신 예산에 맞는 집이 나왔어요. $55만 달러 투베드룸 콘도예요. 내일 보러 갈까요? 다음 날 순자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1980년대에 지어진 콘도 단지였고 수영장도 있었어요. 2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순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보, 나이 들면 계단 오르기 힘들 텐데. 괜찮아, 운동 삼아 생각하면 되지. 집 안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바닥도 새로 했고 부엌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좋았고요. 이 집 어때요? 존슨이 물었어요. 좋은데요? 정말 $55만 달러예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김. 존슨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졌어요. 사실 이 집에 이미 두 팀이 오퍼를 넣었어요. $55만 달러보다 높게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높게요? 글쎄요. 최소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는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60만 달러에서 $65만 달러. 제 예산보다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더 비싼 거였어요. 그리고 캐시 오퍼가 아니면 승산이 없다고 했어요. 즉, 대출 조건 없이 현금으로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죠. 미스터 김, 지금 시장이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좋은 집은 하루 만에 팔려요. 그리고 대부분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팔리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집값이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게 정상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만 해도 $40만 달러 하던 집이 지금 $120만 달러라니. 제 월급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집값만 3배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번역기 돌려가며 읽었죠. 기사 제목들이 충격적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집가 역사상 최고치 기록. 평균 주택 가격 $100만 달러 돌파. 전문가들 집가 거품 경고. 그 중에서 제 눈을 끈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저소득층 주택 구매 포기율 급증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저희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20년, 30년 미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하는 이민자들 이야기였어요. 평균 주택 가격이 가계 소득의 10배를 넘어서면서 많은 가정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있다.
특히 영어가 서툰 1세대 이민자들의 경우 복잡한 대출 절차와 높은 금리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영어도 서툴고 신용 점수도 높지 않고 나이도 많고. 미국 태생이라면 부모로부터 다운페이먼트 도움을 받거나 집을 물려받기도 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빗이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아빠 어제 집 보러 간 거 어땠어요? 조금 복잡하네.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기다리면 더 오를 텐데요. 데이빗의 말이 맞았어요. 매달 집값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집을 사고 있었어요. 데이빗아, 솔직히 말해서 아빠 능력으로는 좀 벅찬 것 같아. 너도 알잖아. 아빠가 영어도 잘 못하고 돈도 많지 않고.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출 상담도 제가 같이 가고 서류 작업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38살 된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도와야 한다니. 다른 미국 아이들은 대학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부모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고요. 고맙다 데이빗아. 그럼 이번 주말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가볼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은행에 가게 됐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타운 지점이었죠. 다행히 한국어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 주택 대출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 하셨죠? 대출 상담사는 김미영이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여자분이었어요.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네,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네, 그럼 먼저 서류들을 확인해 볼게요. 소득증명서, 은행잔고 증명서, 신용점수 리포트 가져오셨나요? 저희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김미영 씨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표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보였어요. 김철수 씨, 몇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요? 일단 나이가 문제예요. 69세시라고 하셨는데 30년 대출을 받으시면 99세까지 갚아야 해요. 은행에서는 보통 75세까지만 대출을 해줘요. 그럼 몇 년 대출이 가능해요? 최대 5년에서 6년 정도요. 그러면 월 상환금이 엄청 높아져요. 김미영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0만 달러를 6년 대출 받으면 월 상환금이 8,000달러가 넘어요. 8,000달러. 저희 월 소득이 4,700달러인데 8,000달러를 어떻게 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신용 점수가 650점이에요. 주택 대출 받으려면 최소 700점은 되어야 하는데요. 신용 점수를 올릴 방법은 없나요? 있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계속 신용카드 잘 쓰시고 연체 없이 갚으시고. 1년에서 2년. 그동안 집값은 또 얼마나 오를까요? 마지막으로 소득도 조금 부족해요. 보통은 월 소득의 4배 정도까지 대출해 주는데 김철수 씨는 월 소득이 4,700달러니까 최대 18만 8천 달러까지만 대출 가능해요. 18만 8천 달러. 제 저축 18만 달러와 합쳐도 36만 8천 달러. 이 돈으로는 변변한 집을 살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순자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닐까? 그런 것 같아. 20년 전에, 아니 30년 전에 미국 와서 바로 집을 샀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잖아. 영어도 잘 못했고 돈도 없었고. 맞는 말이었어요. 2000년에 미국에 왔을 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고 돈도 몇천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월세 낼 돈만 있어도 감사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값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2010년쯤부터였나? 그때는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줄만 알았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저희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데이빗, 순자 그리고 저. 3명이 거실에 앉아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데이빗이 물었어요. 모르겠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럼 좀 더 멀리 가면 어때요? LA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면 집값이 좀 싸잖아요.
데이비사 아빠가 69살이야. 매일 1시간씩 운전해서 출근하기 힘들어.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이 근처에 살잖아. 멀리 가면 병원 가기도 힘들고 한국 음식 사기도 힘들고.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언어 문제 때문에 한인타운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의사도 한국어 하는 의사를 찾아야 하고 음식도 한국 음식점이나 한국 마트에서 사야 하고요. 그럼 정말 집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데이빗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24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늘 꿈꿔왔던 것이 내 집을 갖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전세로 살았고 미국 와서도 계속 월세를 내고 있고.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데이빗아,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이제 늙었어. 69살에 30년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고. 아빠 나이에는 무리야.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코사이너 해드릴게요. 코사이너. 즉 공동 차주가 되겠다는 뜻이었어요. 데이빗이 저와 함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거였죠. 안 돼, 데이빗아. 너까지 빚더미에 앉힐 수는 없어.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빠, 저는 괜찮아요. 제 월급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데이빗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아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제가 아프거나 일을 못하게 되면 그 모든 빚이 데이빗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데이빗아, 아빠가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아빠는 이제 죽을 때까지 월세만 낼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이 메었어요. 평생의 꿈을 포기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어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집이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 건강하고 가족 모두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그래도 엄마. 내 집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보, 우리 한국 돌아갈까? 순자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이었죠. 한국 가면 집값이 좀 싸잖아. 18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2억 3천만 원인데 서울 말고 지방 가면 집 살 수 있을 거야. 한국. 고향. 24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하지만 데이빗이는 어떻게 해? 얘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인데 한국 가면 적응 못할 거야. 제가 따라갈게요. 데이빗이 말했어요. 저도 한국어 할 줄 알고 요즘 한국 IT 회사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데이빗이는 여기서 살아야 해. 여기가 너의 나라고 너의 집이야. 우리 때문에 너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차 소리, 사이렌 소리, 이웃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 24년 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어요. 이제 이 소리들과도 이별해야 하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집값을 알아봤어요. 서울은 여전히 비쌌지만 지방 도시들은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2억 원 정도면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24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으니 주민등록증도 없고 건강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었어요. 다시 한국 사람이 되려면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의 건강이 걱정이었어요. 관절염이 심해서 요즘 걷기도 힘들어하는데 낯선 환경에서 새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순자야, 너 정말 한국 가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24년 만에 가는 한국이 우리가 아는 한국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빗이 직장에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아빠, 제가 승진했어요. 시니어 매니저가 됐어요. 월급도 인상돼서 이제 월 8,000달러 받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미안해졌어요. 아들은 성공하고 있는데 부모는 집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축하한다, 데이빗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이제 제가 집 사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집을 사서 아빠, 엄마가 사시는 거예요. 안 돼, 데이빗아. 그건 너무 큰 부담이야. 아빠, 저는 괜찮아요. 회사에서 스톡 옵션도 줬거든요. 몇 년 후에는 그것도 돈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데이빗아, 아빠가 살아있는 한 내가 우리 집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내 가족을 만들어야지. 아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빠는 이제 포기했어. 평생 월세 내고 살더라도 상관없어. 집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집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동안 내 집을 갖지 못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아빠 월세만 계속 내시면 노후에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겠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아빠 능력이 여기까지야. 그날 밤 저는 순자와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순자야, 우리 그냥 여기서 계속 살자. 한국 가는 것도 좋지만 데이빗이 여기 있는데 우리만 갈 수는 없잖아. 그래도 괜찮을까? 나이 들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집세도 계속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당장 걱정해봐야 답이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집 사기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200 올린다고 했지만 이사 비용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나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로스앤젤레스 집값이 또 20% 올랐다는 뉴스였어요. 1년 전에 $60만 하던 집이 이제 $72만 됐다는 거였어요. 여보 들었어? 집값이 또 올랐대. 들었어. 다행히 우리가 포기해서 망정이지 억지로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작년에 억지로 집을 샀다면 지금쯤 월 상환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텔레비전에서 집 리모델링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이 자기 집 자랑을 할 때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미국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월세야? 라고 물을 때면 부끄러워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형편이 그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친구들도 이해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아니까요. 지난달에는 데이빗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한국계 미국인 여자였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아빠 제시카예요. 제 여자친구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데이빗이 아버님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제시카는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제시카가 물었어요. 아버님 언제 집 사실 거예요? 집은 이제 포기했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 그래도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을까요? 제 부모님도 40대에 집을 사셨는데. 제시카야 40대와 69세는 다르지. 아버님 나이에는 30년 대출도 받기 어려워. 데이빗이 대신 설명해 줬어요. 제시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데이빗의 집안 형편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제시카가 간 후에 데이빗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시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괜찮아. 젊은 애가 뭘 알겠어.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니고. 제시카네 부모님은 젊을 때 집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글퍼 마음이 들었어요. 데이빗이 결혼할 때 집 한 채 물려주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게요.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집은 포기했지만 노후는 준비해야 하니까요. 매달 $1,000씩 저축해서 10년 후에는 $12만 더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총 $30만 정도 되겠죠. $30만 LA에서 집을 살 수는 없지만 노후 생활비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와 합치면 월세 내고도 조금씩 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한국 집값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가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순자와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왔어요. 24년 만에 가본 한국이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멋있고 사람들도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여보 한국도 살만하네. 의료 시스템도 좋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그래. 나이 들면 차 없어도 살 수 있겠어.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지만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차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운전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미국에서 살 거예요.
데이빗이 여기 있고 저희도 이곳에 터를 잡고 산지 24년이나 됐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에요. 비록 월세로 사는 집이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사지 못한 게 꼭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집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월세로 사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어요. 집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고 이사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고요. 재산세도 안 내도 되고 화재보험도 안 들어도 되고요. 물론 집값이 오르는 혜택은 못 받지만 집값이 떨어질 위험도 없어요. 요즘 전문가들이 집값 거품이 언젠가는 꺼질 거라고 하는데 그럴 때 집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한국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30년 만에 연락 온 친구였어요. 철수야, 잘 살고 있지? 미국에서 집도 사고? 아니야, 아직 월세로 살고 있어. 뭐? 미국 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월세야? 응, 집값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사겠어. 그럼 언제 살 거야? 글쎄, 아마 못 살 것 같아. 이제 죽을 때까지 월세만 낼 것 같아. 그 말을 하는데 친구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미국 가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잘 자랐지? 응, 데이빗이는 잘 자랐어.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그럼 됐네. 집은 아들이 나중에 사주겠지. 하지만 저는 아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데이빗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기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집이라는 게 꼭 소유해야만 하는 걸까? 월세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집을 소유한다는 건 자산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해요. 융자금 갚아야 하고 재산세 내야 하고 수리비도 들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반면에 월세로 살면 부담이 적어요. 매달 월세만 내면 되고 집이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주고 이사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월세 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걱정해봐야 답이 안 나오니까요. 이제 저는 집 사는 것보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나이가 69살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금연도 했어요.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집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은 살 곳일 뿐이지만 가족은 사랑이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데이빗이랑 제시카가 자주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좁은 월세 집이지만 가족이 모이면 따뜻해져요. 순자가 해주는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고 데이빗이랑 제시카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게 진짜 집이구나 싶어요. 집값이 3배 올라서 죽을 때까지 월세만 낼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월세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언젠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요. 복권은 농담이고요. 지금 제가 바라는 건 크지 않아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데이빗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저희 부부는 큰 병 없이 오래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집은 다음 생에나 가져보죠. 이번 생에서는 월세로 만족하렵니다. 며칠 전에 집주인 미스터 로드리게스가 왔어요. 임대 계약 갱신하러 온 거였어요. 스페인계 미국인인데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월세를 한 번도 늦게 낸 적이 없어서 좋아해요. 미스터 김, 올해도 계약 갱신하실 거죠? 네, 물론이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집들 월세가 다 올랐거든요. 얼마나요? 한 달에 $100만 올릴게요. 다른 집주인들은 $200, $300씩 올리는데 저는 $100만. 월세가 $1,800에서 $1,900로 오르는 거였어요. 1년에 $1,200 더 내야 하는 거죠.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사 가려면 이사 비용도 들고 새집 보증금도 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100 정도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 같은 세입자 만나기 어려워요. 조용하고 집도 깨끗하게 쓰고 월세도 제때 내고. 미스터 로드리게스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비록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지만 서로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순자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월세가 1,900달러가 됐네.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싸잖아. 요즘 신축 아파트는 3,000달러도 넘는다던데. 맞아. 우리가 여기 오래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야. 저희가 이 집에 산 지 벌써 8년이에요. 처음 왔을 때는 1,300달러였는데 지금은 1,900달러가 됐어요. 8년 동안 600달러가 올랐네요. 계산해 보니 저희가 8년 동안 낸 월세가 총 13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억 7천만 원쯤. 이 돈이면 한국에서는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8년 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빗이 근처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저희도 한인타운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순자가 아프기도 했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성 흉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면 어떻게 해야 해요?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혹시 요즘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순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둘 다 무슨 걱정인지 알고 있었어요. 집 걱정, 돈 걱정, 노후 걱정. 네, 조금 있어요. 그럼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사 말이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집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마음을 더 편하게 먹기로 했어요. 집 걱정은 그만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요. 요즘 저희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어요. 순자는 한인교회에서 하는 합창단에 들어갔고 저는 한인회에서 하는 바둑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순자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에는 집 걱정 때문에 항상 우울해했는데 요즘은 노래 부르며 웃고 있어요. 여보, 오늘 합창 연습 어땠어? 정말 좋았어. 다른 할머니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노래도 예쁜 걸로 골라서 부르고.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 저도 바둑 모임이 재미있어요. 다른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위로가 되어요. 김 선생, 자네도 집은 아직 못 샀나? 네,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요.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월세로 살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니까 다행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져요. 지난달에는 데이빗이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빠, 엄마, 저 제시카랑 약혼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제시카는 정말 좋은 아이거든요. 착하고 예쁘고 데이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요. 축하한다, 데이빗아. 언제 결혼할 거야? 내년 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작은 결혼식으로 하려고요. 좋다.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결혼식 비용도 걱정이고 신혼집은 어떻게 할지도 걱정이고요. 데이빗아,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렌트로 시작할 거예요. 제시카도 집 사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해요. 다행히 제시카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처음부터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너무 부담이 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데이빗이 물어봤어요. 아빠, 결혼식 때 친척들이 한국에서 올 건가요? 글쎄, 비행기표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한국에 있는 제 형제들한테 연락해봤더니 다들 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비행기표가 한 사람당 1,500달러 정도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형님, 꼭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상통화로라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죠. 아니야, 조카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가? 돈 좀 들어도 가야지. 결국 저희 형님 부부와 순자 언니가 한국에서 오기로 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 결혼식에 별로 도와줄 게 없더라고요. 신혼집 마련해줄 돈도 없고 결혼식 비용도 별로 도와줄 수 없고. 데이빗아,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데이빗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데이빗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제시카도 예뻤어요. 한국에서 온 가족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데이빗이 정말 잘 자랐네. 미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형님 덕분이죠. 철수가 고생 많이 했어요. 가족들이 쟤를 자랑스러워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집은 못 샀지만 아들은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국 가족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좁은 월세 집이라서 부끄러웠지만 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철수야, 집이 깔끔하네. 월세라고 해도 집은 집이야. 형님 부끄러워요. 24년 동안 살았는데 아직도 월세로. 뭐가 부끄러워? 미국에서 살기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형님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족이 이해해 주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한국 가족들이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함께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늦게 이야기도 나누고. 철수야, 너 생각보다 잘 살고 있네. 집 없어도 가족이 화목하면 그게 제일이야.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데이빗이도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교육 잘 시켰네.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데이빗도 결혼했으니 저희 부부만 남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쓸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데이빗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같이 밥 먹어요. 제시카도 함께 와서 순자를 도와 요리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 쉬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순자가 며느리에게 요리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은퇴 계획이요. 지금 69살이니까 70살까지만 더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하면 한 달에 $1200 정도 나올 거예요. 순자 것까지 합치면 $2000 정도요. 월세 $1900 내고 나면 $100밖에 안 남지만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의료비가 걱정이긴 해요.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큰 병원비는 안 낼 거예요. 순자야, 우리 70살 되면 일 그만두자. 정말? 그래도 될까? 해야지. 언제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 그럼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뭐하고 살지?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가고 손자 손녀 봐주고. 데이빗과 제시카가 아이를 낳으면 저희가 봐줘야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시카가 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기 가졌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손자나 손녀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말이야? 언제? 내년 여름쯤이요. 아직 성별은 모르겠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저희도 할 일이 생겨요. 돌봐주고 놀아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럼 이제 정말 3대가 함께 사는 거네. 순자가 기뻐했어요. 그래, 집은 없어도 가족은 늘어나고 있어. 생각해보니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집은 살 곳이지만 가족은 사랑이니까요.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이제 미국 못지않게 비싸다고 해요. 여보, 한국도 집값이 엄청 올랐네. 서울 아파트가 10억 원, 20억 원 한다던데. 그럼 한국 가도 집 사기 어렵겠네. 그런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나 봐. 그러니까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젊은 사람들, 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인 거죠. 요즘 뉴스 보면 미국 젊은이들도 집 못 사서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요. 데이빗이는 그래도 자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야. 맞아.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데이빗은 정말 저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예쁜 아내 만나고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고. 부모로서 자랑스러워요. 지난주에 데이빗이 와서 말했어요. 아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아기 태어나면 자주 봐야 할 텐데. 데이빗이 사는 곳은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새로 개발된 지역이라서 깔끔하고 좋아요. 그 동네 월세가 얼마나 해? $2500 정도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2500. 지금보다 $600 더 비싸요. 한 달에 $600, 1년에 $7200를 더 내야 하는 거예요. 데이빗아, 그 돈이면 너무 부담돼. 그냥 여기서 살면서 주말에 놀러 갈게. 알겠어요.
그럼 저희가 자주 와서 뵐게요. 데이빗의 마음은 고맙지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집도 충분히 좋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집, 돈, 성공? 아니에요. 건강이고 가족이고 사랑이에요. 저는 집은 못 샀지만 건강해요. 69살인데도 아직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족도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자랑스러운 아들, 예쁜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나 손녀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한테 사랑받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집이 꼭 필요할까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24년 동안 월세로 살면서도 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8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겨도 다른 집을 구하면 돼요. 집값이 올라서 자산 증식 기회를 놓쳤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질 위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로도 돈을 불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평화로워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대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순자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농담도 하고 일도 했어요. 저녁에는 데이빗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어요. 아빠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어. 너는? 저도 좋았어요. 제시카가 입덧이 좀 심해서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엄마도 너 가질 때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럼 안심이에요. 이런 일상이 행복이에요. 집이 있든 없든 월세든 자가든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에요. 내년에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 저희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생길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첫 걸음마, 첫 말. 그런 순간들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야겠어요. 집은 못 물려줘도 사랑은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집값이 3배 올라서 죽을 때까지 월세만 낼 것 같다고요? 괜찮아요. 집은 못 샀지만 가족은 지켰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